친절을 실천하기 위한 8가지 원칙.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단어, 요즘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압박감에 짓눌려 친절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글로벌 기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표는 행복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사생결단을 낼 듯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엔 유형근무제가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죠. 직원들 상당수가 탈진 상태고 팀과 연결된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말뿐인 친절,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리더가 만든 부정적인 문화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을 그저 착한 성격 정도로 오해하지만 사실 친절은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해야 할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한 8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칙 1. 친절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친절의 첫 번째 대상도 바로 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대화입니다. 난 역시 안 돼. 왜 이렇게 멍청할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나의 약점과 결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돌봄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친절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롤 모델이 됩니다. 당신도 그래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을 주는 셈이죠. 그런데 이 자기 친절,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뇌에 있는 도마뱀 뇌, 즉 편도체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편도체는 적이, 맹수가 온다, 도망쳐라며 우리를 지켜주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는 맹수가 없는데도 이 편도체가 여전히 과도하게 경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상사의 질책, 동료의 비웃음, 금전적 손실 같은 것을 편도체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곤 하죠. 이 도마뱀 뇌를 이해하고 진정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친절한 자기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 돌봄은 이기적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공감 능력을 유지하려면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까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감만 끝나면 새해부터는 모든 게 진정되는 2주 후에나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의 행복과 평온은 항상 저기 2주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쁨 오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바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때 바로 그때가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 할 약간의 자기 친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원칙 2. 기대를 명확히 하라. 친절한 조직과 그저 좋은 조직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언제나 생깁니다. 이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대가 명확할 때 설사 그 기대가 높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3가지 B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비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 values, 그리고 각 팀원이 해내야 할 측정 가능한 가치, value입니다. 명확한 바운더리와 피드백은 불친절한 게 아니라
가장 친절한 접근 방식입니다. 원칙 3. 주의 깊게 귀 기울여라.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친절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가 말할 때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미처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고 연습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원칙 4. 항상 사람이 먼저, 일은 그 다음이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말해 잔인한 일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일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 일은 그 다음이다. 이 모토에 영감을 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한 교육생이 애인과 다툰 뒤 눈물을 흘리며 출근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주한 주방에서 일할 상태가 아니었죠. 당신이 매니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일해. 라고 다그쳤을까요? 제이미 올리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와 이야기한 뒤 가볍게 포옹을 해주고는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것이라는 걸요. 당장 주방 일손 하나가 부족해졌지만 그는 그 교육생의 정신 건강을 지켰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연락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망, 끔찍한 사고, 무서운 질병의 진단.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우리의 유일한 출발점은 사람 먼저여야 합니다. 조직의 일은 그 뒤로 밀려야 합니다. 사실 그런 연락을 하는 당사자야말로 나 때문에 팀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며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의 도마뱀 뇌를 진정시키고 괜찮다.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 테니 당신 자신만 챙겨라라며 두려움과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원칙 5. 겸손하라. 인도의 양탄자 수출업체 자이푸르 러그즈의 창업자 초대하리는 사업계의 간디라고 불립니다. 그는 4만 명의 직조공을 착취하는 대신 그들을 최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업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당신의 사업에서 그 무엇보다 선함과 공정함, 그리고 특히 사랑을 중시하라. 그러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직장에서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보다 남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기를 선택할 때 진짜 신뢰와 팀워크가 살아납니다. 원칙 6.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우리는 흔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관대한 사고방식, 즉 풍요적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한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돈을 벌었고 월말이면 늘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주머니에 동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늘 그 동전들을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세상이 넉넉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관대함을 베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필요할 때 당신 또한 넉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원칙 7. 느긋해져라. 의도치 않은 불친절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의가 아닙니다. 바로 바쁨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공감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싶다면 반드시 일의 진행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합니다. 일상의 여유를 만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여유 시간을 추가하세요. 둘째,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깊은 작업, 시간을 일정표에 확보하세요. 셋째, 머리가 복잡할 때 산책할 시간을 만드세요. 걷기는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넷째,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세요. 속도를 늦추면 충동적인 반응을 줄이고 배려와 공감을 발휘할 공간이 생깁니다. 원칙 8. 친절은 당신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이 나에서 시작했다면 마지막 원칙은 우리로 완성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뛰어넘어 친절의 힘이 퍼져나가도록 문화 건설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친절을 1순위에 두고 채용해야 합니다. 태도를 보고 채용하라. 나머지는 가르칠 수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력서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람 중심의 태도가 빛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친절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지 못하게 막는 불필요한 규칙이나 불친절한 관리자가 있다면 그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순간에 친절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로운 문화는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도록 방치합니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좋은 문화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문화는 다릅니다.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친절의 정의 중 하나는 피해를 제한시키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관점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갈등은 친절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친절을 실천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친절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 그 힘으로 타인을 공감하고 느긋하게 겸손하게 명확한 환경을 만들어 결국 우리 모두가 속한 문화를 바꾸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행한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은 결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기하급수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진짜 임무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